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망해간다. 뉴스 틀면 나오고, 경로당 가면 나오고, 친구들 만나면 또 나옵니다. 저출생의 고령화의 경기 침체, 한숨 소리가 끊이질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한숨이 자랑스러운 웃음으로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동창 모임방에, 친목 카톡방에, 경로당 단톡방에 쭉 돌려주세요. 우리 또래 친구들 중에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 잘 되는 소식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 왜 전 세계가 몰려오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한국 망한다는 소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립니다. 저출생, 고령화, 경기 침체, 어디서나 한숨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망해가는 나라에 전 세계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2025년 한 해에 동안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18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잠깐, 그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전국 시도지사가 다 나서서 한 명씩 악수를 해준다고 치면 하루에 1만 번씩 악수해도 5년이 걸리는 숫자입니다. 코로나 이전 최고 기록이던 2019년 1750만 명마저 훌쩍 뛰어넘었어요. 이게 망하는 나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가 줄 서서 오고 싶어 하는 나라의 모습입니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그냥 한국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부진 한국방문위의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 자체가 또 하나의 역사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관광회의 무려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마지막이 2019년이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화제가 됐는데 그날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장면에서 사람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청와대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 바로 옆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나란히 걸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과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만남. 진보 대통령과 삼성과 딸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날. 여기서 잠깐 이부진 사장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입니다. 이건희 회장 하면 우리나라 7080년대를 열심히 사신 분들이라면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시는 분이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 전설적인 발언으로 삼성을 세계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분. 반도체 신화, 애니콜 신화, 세계를 향한 삼성의 도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던 분. 2020년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기고 간 삼성은 여전히 이 나라 경제의 심장입니다. 그 이건희 회장의 딸이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옆에 앉아서 우리나라 관광을 제가 이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부진 사장은 이날 한국방문위의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이부진 위원장을 직접 이름으로 호명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부진 위원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각별히 감사 말씀드린다고요. 대통령이 회의 중 특정 민간인을 이름까지 불러가며 공개 감사를 표한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자리에 무게가 남달랐다는 뜻이죠. 이부진 사장은 이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이 방문했는데 이런 성과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국 방문의 해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다면 딸 이부진은 K관광으로 세계를 불러들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옆에 앉아서요. 부전여전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자, 이제 왜 이 타이밍에 한국 관광이 폭발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2025년 10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취미가 헤비메탈 드럼이에요. 총리실에서 드럼 치는 여자. 이미 범상치 않죠? 처음 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긴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강경보수 성향으로 유명했거든요.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공공연히 주장해온 인물이었고요. 그런데 막상 총리가 되고 나서는 달랐습니다. 야스쿠니 참배를 보류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분위기를 풀었어요. 2026년 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고 두 정상이 함께 드럼을 치는 진귀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드럼을 함께 치면서 한일 관계를 두드려 맞춘 거예요. 오랜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카이치 총리, 한국한테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중국한테는 달랐습니다. 2025년 11월 일본 국회에서 대만 해협에 중국이 군사력을 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겁니다.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이 한마디가 중일 관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 영사가 다카이치를 겨냥해 목을 잘라주마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쏟아냈고 중국 군함과 해경 배겨 척이 동중국해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말 그대로 일축축발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자민당이 316석을 획득해 단독 개헌선을 넘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중국에 굽히지 말라며 다카이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제 다카이치는 더 강해졌고 중일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중국 주요 여행사들의 일본행 비자 신청 건수를 기존의 60% 수준으로 줄이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나라가 나서서 일본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일본 가려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행기로 2~3시간 거리에 음식도 입에 맞고 좋아하는 드라마 촬영지도 있고 쇼핑도 되고 한한령마저 풀려가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예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일본을 누른 중국이 의도치 않게 한국 관광에 바람을 넣어준 꼴이 됐습니다. 실제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중일 갈등이 본격화한 이후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했고 2026년 춘절 연휴에는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지 조사에서 한국이 3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기간 최대 25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건 전년 대비 최대 52%나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이 풍선 효과가 완전히 현실화할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연간 최대 7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거기에 환율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여행은 가성비 최고의 여행지가 됐어요. 비싼 일본, 비싼 유럽에 비해 한국은 훨씬 저렴하게 K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의도해서 만든 조건이 아니에요. 세계 정세가 알아서 한국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 하늘도 돕는다고 해야 할까요? 이 판을 위해서 내려다 봅시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냐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만나고 상하이까지 같이 이동했습니다. 두 정상이 샤오미 스마트폰을 들고 셀카를 찍은 사진이 전 세계에 퍼졌고 그 이면에는 한한령 완화,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관광협력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2016년 사드 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때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40%나 줄어드는 동안 일본은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그 분한 기억. 이제는 그 구도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자극하는 사이 중국인들은 일본을 외면하고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뒤집혔어요. 10년 만의 복수전을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다카이치와 한국의 관계는 좋습니다. 시진핑과 한국의 관계도 풀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양쪽 다 놓치지 않는 절묘한 이치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라는 게 원래 눈치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눈치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6.25 전쟁 잿더미에서 일어선 이 나라가 이제는 강대국들 사이 외교의 달인이 되어 관광대국의 꽃을 피우려 하고 있어요. 이 민족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직면해야 합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80%가 서울에만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시에 만족하면 한계를 만난다고 직접 지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경주도, 전주도, 여수도, 강릉도 모르고 서울 명동에서 치킨 먹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마치 불고기 먹으러 식당에 왔다가 입구 감자튀김만 먹고 가는 꼴이에요. 지방의 숨은 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년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불국사, 조선 선비들의 기품이 담긴 안동화훼 마을, 세계 어디서도 못 볼 갯벌과 낙조가 있는 서해안, 화산섬 제주의 신비로운 오름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K관광이 아직 건드리지 못한 숨은 카드입니다. 이번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10만 100 프로젝트도 발표됐습니다. 100개의 여행 주제별로 전국 100곳에 가볼 만한 곳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시는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그 산길,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 절벽의 낙조,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 버킷리스트가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내 고향이, 내가 자란 동네가 언젠가 외국인들이 줄 서서 오는 관광지가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한 말 중에 특히 가슴에 박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관광은 국가대표 수출 산업이자 지역 소멸을 막아주는 희망 산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굴뚝이 없는 수출이에요. 반도체 공장 지어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 땅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쇼핑하고 가는 것 자체가 다 수출입니다. 손 하나 까딱 않고 돈 버는 가장 고귀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외국인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일주일 있다 가면 숙박비, 식비, 쇼핑, 입장료를 합쳐 평균 200만 원 가까이 씁니다. 그런 사람이 1880만 명 왔다 갔습니다. 계산기 안 두드려도 어마어마한 돈이 이 땅에 뿌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서울 대기업 주머니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방 식당 사장님, 지방 펜션 주인, 지역 기념품 가게, 지역 택시 기사님들 주머니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관광이 지역 소멸을 막는 진짜 힘입니다.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발표됐습니다. 지금 1880만에서 3천만으로 가려면 엄청난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입니다. K컬처 열풍, 중일 갈등, 원화 약세, 한중 관계 복원.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순간은 역사에서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우리 손자들이 사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놨으니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1950년대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진 이 땅에서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셨죠.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야학에서 눈물로 이 나라를 일구셨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식 공부시키고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 길을 닦으면서 만들어 온 나라. 그 세대가 일궈낸 기반 위에서 반도체가 나왔고 K-팝이 나왔고 K-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에너지가 관광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청와대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이 회의 하나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관광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선언한 날입니다.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날입니다. 삼성가의 딸이 대통령 옆에 앉아서 제가 이 나라 관광의 얼굴이 되겠다고 선언한 날입니다. 바가지 요금을 악질적 횡포라고 대통령이 직접 선전포고한 날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 내리 한국 방문에 해를 선포한 날입니다. 잿더미에서 시작한 이 민족이 드디어 전 세계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라고요? 천만에요. 전 세계가 줄 서서 오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이 나라, 우리 자식들이 이어받은 이 나라, 이제 우리 손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이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일궈온 지역입니다. 오늘 이 영상 좋으셨으면 친구들 단톡방에 쭉 돌려주세요. 동창회 카톡방, 친목 모임방에 공유하면 딱 좋습니다. 우리 또래 중에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걸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떡상의 순간, 대한민국 잘 되는 소식 계속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